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 또 어김없이 상담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기대만큼의 어떤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은 또 더 안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더디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2월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는데, 자, 수급은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하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출발은 좋았으나, 출발에 이제 시초가가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시장에 연속적으로 들어온 수급 자체가 시장의 어떤 상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일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약세, 그러니까 시가 기준에서 높게 올라가는 지수의 흐름성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도 소폭 상승 1%대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시초가 대비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삼성전자도 갭되었다 좀 눌리는 감이 있고, 그러니까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기 기점에서 선물하고 코스피 쪽, 코스닥 쪽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팔고 있는 건 개인들의 매도세만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에 대한 영향력이 어제 2차전 쪽에서 좀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부분 자체가 하방성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약간 조정성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신고가를 시초가에 달성했음에도 역시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기조를 이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3.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자, 역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려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관점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올라갈 때는 올라타기에는 시장이 그 강도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눌러줄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려올 때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수급 자체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퍼지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스피 종목 대형주 쪽에 대한 어떤 흐름성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도 강한 시그널을 순환매로 좀 나타내고 있죠. 실적으로 기대감으로 오는 기업들 중에 이제 3대장이었죠. 예전에 우리 바이오 시장의 3대장이었던 신라젠, 헬렉스미스, HLB, 솔직히 투자로서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좀 강한 흐름 보여주는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HLB 같은 경우는 다른 두 기업보다는 조금 다른 성향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기대감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많죠. 치료제 쪽 관련된 부분이나 판매 승인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 반영돼서 좀 강해졌고, 그런 수급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합병에 대한 부분도 이번 달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내년 초에 이제 합병이 수순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하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바이오 쪽이라는 부분 자체가 역시 그런 큰 기업들이 움직임성이 있을 때는 패시브 효과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겨울 시즌에 이 바이오 쪽에 단기적으로 오는 수급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위로일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확실한 자리로 올랐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삼성전자는 76,000원대 정도에서 저항이나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니까 삼성전자의 기준점을 76,000원까지는 탄력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대비 눌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반도체 종목들 기존에 많이 올랐던 거는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내려온 쪽에 포지션을 두고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이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배꼽, 그러니까 허리 라인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대로 좀 잘 유지하시면서 보유 종목들의 어떤 포지션을 잘 관리하시는, 흐름을 읽어가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미 글로벌이요. 한미 글로벌이요. 네, 예. 매수가 후 비중은 2만 어떻게 천 되세요? 원에 20%요. 2만 1,000원에 20%요. 예, 예.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저기 실적도 좋고 해서요. 네. 제가 저점이다 하고 샀는데 많이 빠지네요. 네, 실적은 이미 2021년도 때부터 해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사우디 쪽, 중동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재건 쪽 관련된 부분, 용역이나 이런 쪽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슈를 좀 많이 타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차트상을 보면 이렇게 전문가들 다 얘기할 거라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미리 반영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조금 약간 식상하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흐름성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이제 이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위로 다시 돌리는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주가 내려가고 있는데 좀 싸게 내려가는 거 사고 있다는 거는 느끼셨나요? 많이 빠진 것 같고 난 거의 저점에 왔다 해서 저는 제가 그러세요? 됐거든요. 네, 저는 저점이라는 부분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은 이 가격적인 부분보다 시간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이지는데 저는 아직 저점이 안 온 것 같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요? 저점이라기보다는 이 오를 때 가파르게 이렇게 막 꺾으면서 올라가니까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주가라는 게 파동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예, 내리락 예. 하잖아요. 그런 흐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화면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 네,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 이 테마성의 어떤 이쪽보다는 지금 제조 쪽이나 산업 쪽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약간 소외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핫했지만 지금 점점 소외되고 여기에 관심 가지는 건 기존 주주들이나 개인들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주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 단기적인 공략이다라고 하면은 반등 줄 때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익권은 제가 봤었을 때 허리라인 대인 22,500원 정도에서 짧게 수익을 끊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현금화하시고 오히려 한 17,000원대까지 조정이 있었을 때 그 아래쪽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무너지면 나중에 회복이 힘들어지니까요. 단기적으로 저는 22,500원, 22,200원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지금 손절매는 안 되나요? 손절이라는 가격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굉장히 어중간해서요. 손절 라인 때도 확실하게 저 아래쪽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아래쪽에 얘기했던 게 17,800원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17,800원이 지금 여기에 사셨으면은 내려가니까 그 라인 때 저는 거기서 그 아래로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위쪽에 사신 분들은 그 가격 이탈하면은 안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위치가 좀 다르죠, 그죠? 저는 밑에서 17,800원 오면 사겠다. 지금 이 가격에 사고 계신 분들 저기 떨어지면 이거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으면은 제가 그 물량을 받아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찾는 위치의 가격적인 부분의 어떤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2,200원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꼭 정리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나운텍이요. 네, 11,573원이요. 11,000. 5%. 11,573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조금 지금 매수가 들어와서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왜 이제 올라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그죠? 것 같아서. 예, 그 무서워서. 내려오면은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르면은 이제 올라가나 보다 싶어서 샀더니 또 내려가면은 더 또 힘들어지고 반복되겠죠, 그렇죠? 아, 예. 네. 네네. 시간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저는 뭐 최근에 이슈적인 부분들 또 최근 이슈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수급도 뭐 이래 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중이 적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만약에요. 만약에 한 7,600원대 정도까지 살짝 눌러준다라면 뭐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한 번쯤은 더 올라오긴 하는데 이 단가를 좀 많이 낮춰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 9,500원대까지 낮춰야 되니까 내가 많이 사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 9,500원 낮추려고 하니까 밑에서는 조금만 사도 확 떨어지는데 이미 조금 어제 이제 좀 올라오고 나니까 여기까지 낮추려고 하니까 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추가로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대응을 해서 이렇게 가서 그대로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의견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하루에 일에 얘기해서 이게 막 풀려간다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추가 매수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의견 드리는 게 좀 신중한 게 그런 이유를 가지거든요. 일단 뭐 최근에 수급도 그래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래도 의미상으로 올라온 건 맞고요. 재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만 더 사되 꼭 반드시 매수가에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 기준이라는 거는 내가 팔아도 더 올라가는 거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늘리는 거는 뭐 전 7,600원대나 700원대 정도에서 늘리시는 건 괜찮은데 그 가격대 늘렸을 때 9,500원, 600원 정도 사이에 이제 돌파 저항 구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나는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거는 일단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두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낮춘 가격이 매수가에 왔었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7,600원이요? 네, 7,700원 아래쪽 7,700원 부근 정도면 7,700.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부근 쪽에. 네, 뭐 그쪽에서 지금부터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요. 한 7,900원하고 7,700원, 7,600원 이렇게 나눠서 사세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9,500원 정도 해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금방은 안 올라오겠죠? 뭐 단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은 조금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기에 가는 게 맞거든요. 한 이번 달이나 1월 초 중순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때 혹시 결과 안 나오면 연락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솔루션 33,000원에 2%거든요. 네. 언제쯤 어느 가격에 추가 매수 좀 해야 되나 하고요. 지금 33,000원인데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내려가면은 좀 더 추가 매수 하고 싶어서요. 네. 2% 사놓고 하니까 좀 적어서 자꾸 더 늘리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자꾸 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자꾸 마음을 자꾸 솟구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내가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데 확 가버리면 내가 이거 어떡하지 빨리 조금 더 사버릴까 이런 마음이신 거죠? 네네. 네,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머니? 네네. 네. 네네. 그냥 계획적으로 사야죠. 내가 얼마까지 살 거야. 내가 지금 2%가 아니라 한 이 종목에 대해 투자금이 10%의 어떤 비중을 사겠다라고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그런 계획을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잡으실 계획이에요? 한 10%나 15%요. 그냥 딱 정하세요. 10%, 15%가 아니라 10%. 15. 네, 네, 15% 10%만 하세요. 10%. 아시겠죠? 10%만요? 네, 10%만 하시고 더 사는 거는 지금 33,000원 가격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내려와서 더 살 수 있는 거고 올라가면은 적게 가진 거라도 감사해야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2,000원, 1,000원을 수익 내더라도 아니요, 내가 100만 원의 돈 가지고 수익이라는 거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데 더 따라 사지 않을 그런 멘탈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비중이 올라가면은 그거 가지고 쭉 가세요. 아시겠죠?
자꾸 네. 올라가는데 또 이래 진짜 가네 해서 또 올라타지 마시고요. 더 사는 네. 가격은 네. 아래쪽으로만 가능한데 뭐 네. 실적으로 3만 뭐 지금 3만 1,000원대 정도인데요. 더 내려갈 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네. 쪽에서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많이 늘리지 마시고 그냥 3만 3,000원대에서 네. 내가 10% 하기로 했으니까 한 1, 2%만 더 사놓고 조금은 네. 비중을 늘려놓고 그 마음을 좀 다스리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퐁당퐁당 많이 사주는데 올라오면은 큰 수익도 바라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네. 올라오면은 팔 수 있는 가격대가 한 36,000원, 7,000원대 정도니까 그 가격에서 네. 이익 실현하게 가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제 말 잘 한번 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DB 하이텍 72,000원에 100%.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본전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네.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반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반 여쭤보고 팔면은 싶어요. 아플 것 같은데요. 반 팔면은 상처가 좀 크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럴 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뭐 이게 네. 투자의 방법이 좀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이 좀 그렇지만 네. 좀 저점 대비 좀 올라왔다 싶으면요. 내가 가진 거에서 네. 지금 손실이 지금 30% 보다가 손실이 지금 15%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는데 내가 100% 비중인데 10% 정도를 파면은 비중이 별로 크지 않죠. 그죠? 네네. 네, 그러면 10%에서 손해가 그래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맞나요? 네네. 네. 그런 네. 거를 지금이라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10% 그러면 정도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0% 비중이 90%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 10% 중에서 15% 정도 손해 보니까 한 그 9% 비중 한 9% 정도 비중이 좀 남잖아요. 7, 8%나 9% 비중이 생기잖아요. 그죠? 현금 비중이. 네네네. 네. 그러면 또 내려와요. 난 DB하이텍하고 목숨 걸고 가는 거야, 그냥. 내려오면은 그 9% 비중을 또 사서 아주 작지만 조금 내려오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오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조금 줄이고, 10% 줄이고. 내가 손해는 생기지만 적은 손해로 계속 내가 현금으로 해서 단가를 조금씩 낮출 수 있죠, 그죠? 아주 이게 좀 솔직히 어려운 대응이긴 한데 막상 해보면은 내가 이걸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쉬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DB하이텍이 내려와도 또 올라올 거라는 거는 저는 분명할 거라고 봐요. 그럼 그 내려가는데 내 템포를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꼭 한 120에서 이동평균선 아시죠? 120, 그 61선 타고 가듯이 내 가격도 주가가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갈 수 있게끔 내가 전략을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은 비중이라도 덜어내면은 조금의 현금이 생기거든요. 100%라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게 모아가면은 쌓여서 좋은 거고. 근데 많을 때는 조금씩 줄여서 현금이 생겨서 다시 단가를 낮춰서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돼요. 부정적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손절해버려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일부 손해보더라도 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그 손해본 거를 수익으로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10%씩 뭐 이렇게 좀 지금 일단 10% 매도했다가 정도만 덜어내시고요. 그 반도체 쪽에서 모르잖아요. 여기서 매수가까지 지금 반도체 쪽에 분위기가 타서 올라가 버리면 뭐 순식간에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네네. 10% 비중 줄였다고 해서 거기서 한 2, 3% 수익 나면은 그 손해 본 건 바로 수익이 나오니까 현금은 네네네. 현금은 한 10% 정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데서 내가 밑에 내려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비중 조절에 대한 자꾸 고민되는 게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서 아주 적은 비중이지만 한 10% 비중만 현금화를 과감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녹화 방송으로 돌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아톤이고요. 매수가는 4,660원, 비중은 30%요. 최근에 사셨겠네요. 보니까 이건.
네네네. STO 네. 관련주여서 샀는데 네. 보안 관련주에 속하더라고요. 다른 STO 관련주들은 다 올라가고 그래서 보안 타이밍이 쪽이라는 게 이제 우리 패스 인증 쪽이죠. 인증이죠, 인증. 그쵸, 인증 인증이죠, 쪽이죠. 인증. 인증 네네네. 쪽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시장하고 네. 약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얘랑 뭐 STO 쪽하고 연결하지 마시고요. 뭐 연관성은 네. 이제 그쪽의 어떤 섹터 전반적인 비슷한 쪽이 이제 솔루션이나 네.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룹이 형성돼서 그 그룹 쪽의 네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너도 네. 나도 그쪽의 플랫폼이나 이런 이슈가 된 거고요. 아톰 네.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현재 이 가격의 변동성 단기적인 공략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절반 가격대 한 6,800원까지는 봤는데. 시간이 6,800원이요? 좀 걸리더라도.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6,800원. 이 쌍봉 아주 자리죠. 크게 네. 뭐 월봉으로 본다면 아주 크게 여기에 중간 네, 값을 중간 이렇게 가격대. 보셨겠네요. 네. 네네. 네, 매물대 그러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뭐 이렇게 기준을 두셨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네. 드릴게요. 그럼 이 중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있으면 뭐 네. 허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깨도 있고 머리도 있고 아하하. 무릎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네. 지금 약간 발 밑에서 이제 정강이 부분에서 샀다라고 본인이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렇죠? 네, 크게 네. 본다라고 올리는 하면. 자리.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했고 그 월봉상 수급도 조금 들어왔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중심이 되는 관점이 아니라 좀 올라왔었을 때 그 중심에서 내가 올라가는 데를 중심의 키를 맞추면은 중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가슴팍도 있을 거고 어깨도 있을 거고 머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내가 네. 정강에 샀으면 허리에 파는데 무릎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구간마다 조금씩 팔아주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렇게 네. 하려고요. 20% 팔고 위에서 20% 그렇죠. 팔고. 그렇게 하려고요. 기준을 세우면 돼요.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 어디 흔히나 다 얘기하는 어떤 주식의 어떤 내용들인데 그걸 이제 기준으로 네. 삼고 대응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4,900원 위로 올라가면 조금 팔고 그리고 네. 5,500원, 6,000원대 얘기하신 데 6,000원대 초반 정도 한 6,100원 네. 정도 이런 가 6,000원대 네. 정도 오면은 또 팔고 나눠서 팔아서 아. 예, 내가 생각하는 허리 구간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매물대가 자꾸 있으니까. 그렇죠. 걸릴 계속 때마다 있죠. 팔라는 얘기시죠. 네. 아. 지금 매물대가 이미 한번 받았는데 그게 4,900원대예요. 맞아요. 4,900원대를 못 5,300원 넘어가요. 아니에요? 4,900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4,900원이라는 이유 자체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앞만 네. 보고 있거든요. 종가상으로 4,900원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 위쪽에 있는 꼬리들은 다 매도세 저항이죠, 뭐. 맞잖아요. 그죠? 올랐다 빠진 거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4,900원을 넘어가야 시세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수급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은 하시되 네. 계획적으로 갈 때 네. 꼭 그 6,100원이나 목표가를 완벽하게 거기서 다 팔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변동성에서 네. 수익 실현하시면서 또 내려오면 또 모으는 또 아래쪽에 중간값에 모으시면서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사고 팔고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좋겠습니다. 정고까지는 안 갈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8,900원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획을 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뭐 정보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막 자꾸 혼자 기준 세운 걸 다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기준을 삼으시든 아니면 8,900원의 기준을 두고 거기서 파시던 기준을 정해놓은 대로 가셔야 돼요. 좀 전에 6,000원대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8,900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올라갈 때마다 팔 거니까 네. 나머지 20%는 끝에서도 팔고 싶고 그래서. 저는 혹시. 6,000원대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 네, 30%에 46,000원입니다. 46,000원이요? 네네,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비중도 좀 네. 있으시고. 네. 자, 뭐 수급적으로 최근에 좀 들어오더니 확실히 시장에 어떤 이슈를 좀 못 받는 그 철강 쪽,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나 뭐 조선 쪽이나 어디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좋다 네네. 좋다 하는데 뭐 조선 쪽이 좋은 건 맞는데 갑자기 러시아 쪽, 뭐 미국이 뭐 러시아 제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선 쪽도 좀 주춤하고 이러니까 철강 쪽도 힘을 좀 잃어가는 것 같고 자동차도 뭐 생산량을 줄인다 그러니까 좀 힘 빠지고 어디 자동차나 배나 다 이 쇳덩어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네. 너무 어렵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냥 현대제철이 그런데 이해는 이제 가는데 답답해서. 답답하면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요? 글쎄요. 네. 앞으로 전망이 내년쯤은 회복이 되나 어쩌나 하고. 그 멀리까지 전망이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기다리세요. 기다려도 되죠. 왜냐하면 내년 2월 달 정도, 3월 달 되고 나면은 이 자동차가 네. 단기적으로 이래 왔던 이 그 굴곡이거든요.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급격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 오니까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세계가 뭐 에너지다 했다 전기차 밀어붙이고 뭐 2차 전지 밀어붙이니까 뭐 그게 이제 붐이 일으켰는데 그런 게 또 한 번은 이제 굴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았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한 내년 2월 달 되면 회복이 되면 또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또 이제 봄이 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길게 본다라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데 비중을 여기서 더 늘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히려 네, 가격이 네. 싸지는 데서 늘려야 되지 높은 데 늘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남들이 손절한다는 가격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길게 보니까. 맞죠? 그죠? 네. 남들이 손절한다는데 왜? 그 사람들은 손절하고 떠나는 거지만 나는 더 길게 볼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손절하려고 하는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되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고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내년 2월 달 이후에 점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꾸 그렇게 내가 길게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흔들릴 필요 없고요. 그 시간만큼만 내가 시간을 두면은 이거는 매수가까지 지금 보고 있는 매수가까지 영역대를 다시 와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 45,000원대 정도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냥 좀 여유롭게 보세요. 30% 비중 현대제철에 내가 일단은 세이브 시켜놔야 되겠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더 담지는 마세요. 말까요? 네, 더 담으면? 싸지면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손절하려고 하는 가격은 35,000원, 4,000원대예요. 그 가격대에서 막 떨어지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사시면 네네.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네, 상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1시에 신촌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촌역 3번 7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좀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은 코지 모임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10층이고요. 올라오시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와서 제대로 된 지금 제가 막 상담하면서도 뭐 이런 기준점들 뭐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 기준 하나 나도 하나 가져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열심히 좋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공부하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연회가 있었군요. 오늘인데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주식챔피언 주식스쿨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궁금한 점들 소통을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또 오늘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인트론 바이오네요. 자,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손절해야 되나, 뭐 아니면 끌고 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뭐 제로 소멸은 아닙니다만 이 상투를 잡으셨다. 뭐 꼭대기 이제 내 머리에 이제 상투를 쓰고 그 상투를 좀 잡은 딱 느낌이죠, 그죠? 모자를 딱 쓰고 있는데 그 모자 위에서 딱 사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스러운 거죠. 이제 이 저점 깨진다 그러면 음봉 하나 출현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 못 가거든요.
그런 압박감을 좀 줄 거고요.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술적 반등에서 이 상투 쪽에서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하는 걸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돌파 못하면 또 팔아서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다시 올랐다고 돌파할 수 있겠지라고 홀딩하고 있으면 또 고민하는. 이게 계속 이 멘탈적으로 계속 혼자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싸게 사라. 그러니까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는 사자라는 기준을 딱 두고 그걸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실제로 나는 이 실행을 내가 직접 손이 가는 거는 오를 때 자꾸 사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일봉상이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데 분봉이 들어가고 조그만 데서 올라가고 조금 내려왔다고 사고 그런 고수들의 영역을 내가 고수인 마냥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난 모르겠으면은 떨어졌을 때 저점을 이탈하는 그 구간에서 오히려 들어가서 반등 줄 때 단타 수익을 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9,500원 위쪽에서 저는 정리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기술인가요? 다우 기술이요? 다우 기술 매수가 24,400원. 홀딩 하셔야죠. 이거는 뭐 느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느리지만 홀딩 하시고 좀 가시는 게 맞고요. 이런 기업은 실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간적인 텀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관심도가 한번 예전에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원래 이 기업의 움직임성인 거예요. 시장에 어떤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량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묵직한 기업이니 묵직하게 움직이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비중이 13%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해서 이 중심대 아래쪽으로 내려온 때 다시 이렇게 방향성만 트는 그러니까 뭐 5일선을 이렇게 중심을 깨고 떨어졌다 5일선을 회복할 때마다 한 1%씩 모아주신다 그러시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단가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전략만 세우시고 꾸준하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어디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 대응 전략을 달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파동이 만들어진 중심에 뭐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중심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5일선을 회복할 때 1%씩 또 다 기다렸다가 또 그런 흐름이 나오면 1%씩 그렇게 매수를 가져가시면은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 부분인데 방금 얘기 드린 전략을 한번 잘 생각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이네요. 자, 매수가가 2,450원, 10%. 2,450원. 근데 한 번 좀 기다려 볼 만합니다. 아직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법하거든요. 해운 쪽도 아직까지는 한 번쯤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해운 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해운 쪽 매기가 좋다라는 게 뭐 매각 쪽 이슈라든지 그 해운 쪽의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기조 변화가 뭐 중국하고 아직 이런 영향력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아직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아직 있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탄력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매수가에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그 매수가 오면 정리하겠다는 이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더 갈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화 그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니텍 아닌가요? 비니텍인가요? 비나텍. 자, 이런 기업은 참 얘도 지금 보시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급격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요. 뭐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 상담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크게 각을 가파르게 올린 거는 반드시 그 각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다가 그 각에서 추세를 바꾸고 우리가 그 각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쭉 봐오니까 30도에서 15도 사이 정도, 그러니까 45도를 넘어가는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은 그런 흐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요. 거기가 보통은 이 올랐던 부분에서 중심가 부분 쪽, 우리 뭐 아래쪽이죠. 그런 거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기술적 반등은 추세를 바꾸는 과정인데 바꾸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까지 떨어지고 시간적인 조정으로 행보가 길어질 때까지 이 큰 추세를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방향성이 크게 아래로 꺾었던 이 방향성이
추세를 이렇게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여기서 갑자기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올라왔었을 때 6만 원대 근처로 와준다라면은 당연히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손절까지 갈 위치상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서 행보가 돼서 좀 지루하게 끌리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 시간을 조금 부여잡고 가셨다가 털더라도요. 5만 5천 원 위쪽에 한 5만 6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구간에서 조금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추가 대응도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1월 달은 훨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월 달, 1월 말 2월 달 정도 2월 정도 가야 되겠네요.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 말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하자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 반도체를요, 62,200원에 20%인데요. 네, 제가 너무 그냥 올랐을 때 샀나 봐요. 네. 그 제가 사고서는 계속 내려갔어요. 네, 몰랐을 때 샀는데 제가 네. 지금 여기서 매도 의견 드리고 다시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도 전문가님 말씀 들어야죠. 네, 이거 다시 오를 수 있는 거는 저도 뭐 한미 반도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리는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좋은 기업, 만약에 앞으로 좋을 기업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나한테 유리한 가격을 사야 되는 거지 시장에 맞는 시장을 따라가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따라가 사는데 시장을 따라가지만 나한테 유리한 가격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가격에서 수익도 내고 수익 중이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내가 수익이니까 팔아야지 하는 것과 못 모르고 이거 앞으로 더 갈 거야 이런 그냥 생각만으로 사시는 분들이 가득한 이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인정하셨잖아요. 내가 뭔가 못 모르고 잘못 샀다. 그러면 잘못 산 걸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과감히 매도하세요. 큰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민할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대응이 그 다음 대응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는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오르더라도. 수익이 나더라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강한 거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금하세요. 그냥 바로요? 네, 그냥 바로 파시고 현금하시고요. 내일 올라가는 거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꼭. 아시겠죠? 애초에 이거는 매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매도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시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 네, 34,000원에 20% 됩니다. 34,000원에 20%요? 예. 네, 이걸 여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성지가 조금 되는데요. 네, 이 뭐 주식을 오래 해보지 않아가지고 네네. 좀 잘 몰라요. 어떻습니다. 네, 그 좀 똑같은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냥 사놓고 이 가격 위치가 어떤 위치고 이 회사가 어떤 재료로 지금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게 나한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인정할 부분 인정해보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가서 내 돈이라는 부분이 20%라는 내 자산 비중을 여기에다 두고 내가 막연하게 오르길 기다리는 상황을 가져가야 되냐 아니냐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예. 그쪽에서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그게 뭐 잘 몰라가지고 네, 현금하세요. 그냥 네. 그러고요. 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이 이미 앞서서 큰 폭으로 올라왔던 게 얼마 안 됐어요. 10월 달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있어요. 근데 다만 떨어지는 경우도 저는 3만 원대에서 이전에 올랐던 부분대까지 왜냐하면 이쪽에 바이오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부분 자체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그래요.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녹여 들어갔는데 그게 흐지부지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안 나오면 항상 주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게 이 바이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이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말쯤에 이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 영역이에요. 내가 단타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팔려는 계획도 없고 들고 가는 거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손실도 아니고 뭐 약간 뭐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0.몇% 수익이긴 한데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불안한 걸 들고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이거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제 의견 매도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로템 30% 27,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잘못 샀나 싶어갖고 전화드려봤. 이게 참 방산 쪽이면요.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근데 뭐 최근에 또 방산 느낌이 좀 들다가 이 방산 쪽은 아직 괜찮거든요. 괜찮긴 한데 이 수급이 약간 최근 들어서 조금 흔들렸던 것 뿐인 거지 얘는 뭐 수급이 요즘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솔직히 의미가 조금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방산주는 좀 내려가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현대로템 방산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아직 뭐 솔직히 주목받는 건 하나 쪽이나 뭐 요즘 최근에 로봇 쪽에 투자한데 LIG 넥스원이 이런 쪽 갑자기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현대로템도 뭐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재료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가 좋으면 조금 처질 거고 반도체가 좀 조정 주면 또 반등 주는 여력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7,000원 같으면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굳이 이런 쪽은 손절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기다려본 한 번쯤 반등 주는 시점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의 관점을 내는 거는 이제 어느 특정 가격을 정하면은 그 가격까지 또 기다리게 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 29,000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가격 위로는 내가 팔아야 되는 가격이다. 이제 사는 쪽보다는 매도해야 되는 가격대 진입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올라가는 흐름성을 보면서 조금씩 내가 이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되가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을요, 네. 33,300원에 30% 샀어요. 33,300원에 네, 30%요? 네. 방송 보고 샀어요? 아니요. 방송이 있는지도 모르고 초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샀어요. 근데 최고가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 이런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요. 아까 전에 저도 아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통사항인데 아까 전에 뭐 다 똑같아요. 올라가 있는데 이게 주가가 어디 위치인지 모르고 그냥 사서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지금 전화가 오늘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똑같아요. 근데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사놓고 왜 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아닌가요? 네, 제가 맞잖아요. 네, 주식에 대해서 뭐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뭐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이건 실수예요. 맞죠? 주변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뭐 어디다가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이렇게 똑 된 상황인 거지. 보통은 그래요. 네, 실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혹한 거야 그냥 뭔가 홀린 듯이 막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회복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손절하기엔 아깝고 기업은 또 좋은 기업이고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면 지금 사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지금 이미 들고 있으니 지금 사지도 못하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들고 가세요. 시간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잘못된 종목을 산 건 아니에요. 잘못된 주식을 산 건 아니고요. 내가 높은 가격에 샀다, 비싼 가격에 샀다. 우리 물건 사는데 1,000원짜리를 내가 한 3,000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비둬도 될까요? 좀 내버두셨다가요. 3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뭐 이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봐주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는데 웬만하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좋겠죠, 그죠? 확인하시면서 하시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돈을
그냥 막연하게 네. 투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시겠죠? 네. 네, 이것만 딱 들고 이거에 대한 흐름을 계속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됐나 이렇게 네. 보시고 주식 할 거면 공부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방송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화투자증권 3,300원에 10%요. 3,300원에 10%요? 네, 이거 아침에 잠깐 단타로 들어갔는데 네. 사니까 계속 떨어져서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네. 손절가 안정하셨어요? 아, 네. 네. 잠깐 떨어졌다 올라갈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단타하는데 이제 기준점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사서 무조건 오르는 것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 맞잖아요. 네,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동매매예요. 누구 말 듣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수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 아침에 좀 꿈틀거리니까 오르겠거니 내가 내 계좌에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내가 눈여겨보던 종목인데 확 오르니까 그냥 오른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타 버렸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밖에 상황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오늘 산 게. 그래서 네. 이거는 일단은 떨어지는 부분에서 반등 두면 잘라야 되는 거고요. 요즘 STO 뭐 해갖고 증권 토큰 뭐 얘기해갖고 증권형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슈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있으나 뭐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부분은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 이게 좀 내려갔다 또 올라온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건데 내려와서 손절했더니 다시 올라갔다라는 폼이 잘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금화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에서 끝날까요? 참 이거 정말 애매하네요. 어느 정도일까라고 저는 이 가격 못 넘어가면은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매수가 근처일 것 같아요. 한 3,200원에 3,300원 정도인데 이 가격 다시 네. 여기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줄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 저는 몰라요. 누가 강하게 막 잔뜩 사버리면 확 가겠죠. 근데 그걸 거기서 잔뜩 살 건지 아닌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300원 정도 오면은 누가 잔뜩 사면 올라가고 아니면 또 걸려서 또 떨어지니까 저는 한 3,300원대 정도 왔을 때 매수가예요. 거기서 정리하시고 단타 들어갔던 게 실패한 거다 인정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간이 조금 네. 짧아서 빨리 네, 봐드릴게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코스코 DX 53,600원 44%. 포스코 DX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이게 저기 오늘 살짝 폐지되는 건데 저기 코스피로 가면 계속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갖고요. 네, 거래 계속 되는 거고요, 어머니. 네. 비중이 좀 많으신데, 네.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올라오면은 비중 좀 줄이시는 것도 많고, 얘도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기업이에요. 많이 나온 기업이니까. 예. 이 높은 자리에 사서 너무 많이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쪽 예. 올라오면은 정리하세요, 조금. 비중 많이 줄이세요. 예. 한 10%만 예. 놔주시고요. 매수가 오면은 좀 예. 정리하시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코스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 패시브 효과가 들어오는 거는 이 금액적인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게 좋다라는 게 먼저 선행돼서 기대감으로 온다라는 부분과 이미 주가가 올랐으면은 그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차익성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서 공부하러 오실 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